관절 MRI는 왜 아직도 이렇게 비싼가요? 아니, 이유 좀 설명해 보세요. 이게 다 거짓말했던 겁니까? 안녕하세요, 닥터인사이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희가 20년도 4월에 업로드했었던 MRI 싸게 찍는 법 영상이 조회수가 90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와, 진짜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MRI라는 의료 기기가 상당히 좀 비싸기도 하고 많은 환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근데 2년 반 사이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MRI 급여화, 싸게 찍는 방법, 그게 좀 많은 정책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계속 댓글로 수정 사항들을 알려드리고 관련 영상도 제작해서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조회수가 많은 그 영상만 보시고 왜 아직 관절 MRI가 급여화가 안 됐냐, 마치 저희가 좀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은.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22년도 10월의 상황을 좀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뇌-뇌혈관, 그리고 두경부, 그리고 복부, 흉부, 전신 이렇게 세 종류의 MRI에 쓰인 건보 재정이 1조 145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에 3,114억 원이었던 거에 비해서 대략 3.3배 급증을 한 건데요. 이게 한 종류의 검사비가 이렇게 3배나 갑자기 급증을 하는 거는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네요.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님은 건보 적용 이후에 필수적이지 않은 MRI를 남발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거 MRI 급여 처음에 될 때부터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 같은데, 맞습니다. 분명히 MRI가 급여되면 많은 분들이 도덕적 해이 때문에, 그러니까 두통만 생겨도 MRI 찍고, 뭐 어디 조금 아파도 MRI 찍고 이런 식으로 가능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드디어 이렇게 터지게 되네요. 그리고 환자 측면도 그렇고 의료진 측면도 병원도 이제 매출을 위해서 자꾸 권하는 거죠. 급여 되는데 한번 찍어 보시라. 부담도 훨씬 덜하고,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은 MRI를 비급여로 권유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되게 맞아요. 비용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권유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의사들도 조금 남발을 하게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 둘 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졌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보면 응급의학과에서 이루어진 MRI 촬영이 2012에서 2016년 56,765건에 비해서 2017에서 2021년에는 35만 3,882건으로 6.2배나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딱 내원한 두통이 있다고 하는 환자를 그냥 무조건 긁은 거죠. 이게 매출이 되니까. 매출도 되고 사실 환자도 가격이 생각보다 얼마 안 하네 하고 그냥 다 동의하고 찍고. 이게 환자 수가 그 사이에 6배가 는 건 절대 아닐 거고. 그건 절대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비싼 MRI를 싸게 찍으면 좋죠. 그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재원이 저희가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추산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문재인 케어를 만약에 관절 MRI까지 다 반영을 하고 쭉 갔을 경우 2060년도에는 저희 대략 40년 이후긴 한데 저희 늙었을 때. 건강보험 재정 누적이 5,7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원이 딱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재원을 정말 필요한데 쓰지 않고 이게 꼭 필요 없는 분야에 이렇게 막 쓰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희 월급에서 떼가는 게 지금 상한선이 8%인가 그럴 거예요. 그걸 갑자기 뭐 한 12%, 막 14%로 올리자. 이러면은 과연 그걸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래 이런 점 때문에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게 건강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올해 3월에 이제 척추 MRI가 급여화가 됐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 주변에도 척추 MRI 급여되고 나서 찍으러 간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적자의 핵심이 맞습니다.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아직 관절 MRI는 급여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하려고 했었죠. 근데 아마도 이거는 전면적으로 폐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었던 문재인 케어,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인력을 대거 축소하고 반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필수 의료의 강화를 위한 인력들은 대거 늘릴 방침이라고 하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심평원은 문재인 케어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던 비급여의 급여화 업무 담당 인력을 47명 줄이고요. 반면에 심평원 내 건보 보장성 강화 이후
모니터링과 재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사후관리 인력은 12명 증원한다고 하네요. 대신에 그동안 없었던 필수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정책수과실이라는 걸 새로 설치하고 여기에 37명을 새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공정책수과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때도 다뤘던 내용인데 그런 고난이도의 수술 있죠. 뇌동맥류 개두술이라든지 뭐 아니면 심장수술과 같은 이런 고위험, 고난도의 수술 그리고 응급수술 시 수가를 올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더 돈을 쓰겠다. 건강보험 재정을 여기다 쓰겠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너무 잘한 일인 것 같고요. 특히 이건 아마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게 참 그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의료 정책들이 바뀌는 게 너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이것도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 못지않게 일관되게 쫙 밀고 나가야지 그런 건보 적자나 이런 것도 안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일관된 정책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그게 5년마다 체인지 되기 때문에 참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그냥 바램이라는 거죠. 안 될 건 압니다만. 예, 안타까운 현실이다.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해 10월에 드디어 취임을 한 상황이라 예, 앞으로 그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추진해왔던 척추 MRI와 관절 MRI의 급여화는 이제 전면 폐기되고 재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공공정책 수가라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 같은 그런 곳에 좀 더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추후에 중요한 정책 변화가 생기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